2교시 주제는 인공와우 수술로 청력을 되찾은 환자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문일준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환자분은 제가 2020년 3년 전에 만났었던 25세 젊은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양쪽에 돌발성 난청을 겪었었고요.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굉장히 안 들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제 외래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마지막 희망을 찾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을 보면서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다시 잘 들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일 처음에 환자분께서 제 외래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이렇게 젊은 여성 환자분이 이제 제 외래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왜 오셨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아한 마음에 왜 스마트폰을 꺼내실까라고 봤더니 스마트폰에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앱을 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들리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화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필담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스마트폰에 요새는 발달했으니까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운데 놓고 제가 얘기하고 환자분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 환자분의 병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돌발적으로 오른쪽 청력을 잃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원래는 굉장히 잘 듣던 분이었는데 이 돌발성 난청이 정말 무서운 게 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삐 소리도 들리고 귀도 먹먹해지고, 그래서 오른쪽 청력을 잃었는데 당시에 당연히 치료를 하셨겠죠. 약물 치료도 하시고 뭐 한의원 가서 침도 맞으시고 다양한 치료를 하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청력만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하필이면 왼쪽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청력이 나빠지니까 점점 어려워진 거죠. 한쪽은 이미 안 들리는데 왼쪽마저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 보청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한쪽에 보청기 사용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저한테 오시기 한 달 전에 왼쪽마저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아이고. 거기다 또 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돌발성 난청이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명당 10명꼴로 발생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데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대화가 안 되고, 직업이 아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부모님과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환자 보이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네. 오늘 그 환자분께서 직접 문일준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문소연 선생님, 우리 문일준 선생님하고 같은 성을 쓰시는군요. 네. 선생님 지금 듣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으세요? 네, 지금은 문 교수님 덕분에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정말 2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 상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먹먹해도 저희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리 문 선생님께서 처음 겪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원래는 그럭저럭 들리기는 해서요. 한쪽 귀에 청력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들렸어요. 한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아이들을 대면할 일이 거의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과 대면을 할 때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화를 내는 것처럼 크게 이야기를 하냐, 혹은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정말 억장이 무너졌었죠.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근데 학생도 학생이지만은 이 직장에서 다른 동료 교사분들이라든지 학부모님과도 소통이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학부모님들께서도 제 사례를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아유, 배려해 다행이네요. 주셔서요. 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 선생님 주변에 계신 동료 선생님들 제가 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지금 우리 치료해주신 문 교수님도 아까 강의 때는 얼굴이 굳어 계시더니 지금 환하게 웃고 계세요. 환자 보시더니. 네. 예. 이럴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보람 있으신 네. 순간. 예. 따님을 정말 공부도 잘하고 잘 키워서 선생님이 됐는데 부모님이 근데 문 선생님 저기 굉장히 걱정하시고 맞아, 속상하셨을 맞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어떠셨어요?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보다도 부모님께서 걱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치료도 열심히 받아보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아봤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 저희 집 아들 아이랑 연배가 비슷하셔서 오. 제가 부모 마음 갖게 되는데 아니 예. 차라리 내가 먼저 아팠으면 맞아, 내가 부모님은 아팠으면 하는 그렇죠. 마음이에요. 예. 이게 근데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돌발성 난청이 대체 뭔데 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어떤 나이에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 전도는 잘 돼서 달폐관까지는 잘 들어오는데 달폐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달폐관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성 난청, 두 번째 소음성 난청,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살도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달폐관 역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청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소음성 난청은 아주 시끄러운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거나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그 소음성 난청 때문에 달폐관이 망가져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돌발성 난청인데 돌발성 난청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돌발성 난청은 30데시벨 이상 난청이 세계 주파수 연속된 세계 주파수에서 3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내가 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돌발성 난청이 도대체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감기 걸린 다음에 하루아침에 난청 앓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다음에 청력을 잃으신 분들 꽤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졸중처럼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신경에 종양이 생겼을 때 아니면 뇌에 종양이 생겼을 때 청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들렸는데 아유 그럼 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굉장히 중요한 게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거든요. 치료 효과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응급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난청이 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래야지만 바로 시작해야 네, 되는군요. 치료 효과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 5, 6명 정도는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난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예. 어르신들도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이지만 돌발성 난청이 올 수 있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죠. 뭐 예를 들어서 또 특히 지병이 있으신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경우는 네.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결국은 난청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청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가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받아보셨을 거예요. 방음 부스 내에 들어가서 맞아요. 헤드폰을 끼고 삐 소리가 들리면은 뭐 손을 드세요 또는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네. 이런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건강 검진할 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파수별로 내가 얼마나 작은 소리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지를 보는 게 수능 청력 검사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청력 검사 결과가 한 40데시벨에서 70데시벨 정도까지 된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중고도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청기를 사용해서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데시벨이 넘어가서 저 80데시벨, 90데시벨까지 청력이 떨어져 버리면 고도 심도 난청이 되는데 그러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화벨 울리는 소리, 뭐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소리를 못 듣는 정도로 난청이 심해집니다. 그런 소리를 못 들을 그런 소리를 못 들을 오. 정도로요. 그러면 죄송한 질문이지만 문서윤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는 네, 문소연님 청력 검사 결과 좀 바로 다음에 보내드릴 예, 예.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저 파란색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은 120데시벨이죠. 와, 아까 제일 마지막 단계. 120데시벨이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예. 이거는 바로 옆에서 대포가 터져도 어우, 그래도 못 듣는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아예 못 듣는 전농 상태셨고 왼쪽은 90데시벨이었으니까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은 그 소리를 이제 겨우 희미하게 들을랑 말랑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진짜 사실 답답하실 대화가 안 것 되는 같아요. 거죠. 그럼 와. 실제로 거리에서 보행 중에 위험한 일이 생길 엄청 수도 위험합니다. 있겠네요. 뒤에서 아무리 차가 빵빵거려도 경적 울려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아.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제일 예.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그 보청기 착용 후의 청력이 저 검은색 선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보청기 착용하고도 한 60, 70데시벨밖에 안 되니까 예. 저희가 대화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 위에 0에서 25까지가 정상이니까 얼마나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이 청력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청기를 끼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희와 대화를 하실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었네요. 지금도 이제 저희가 아까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예. 잘 알아들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의사소통이 맞아요. 너무 원활하시잖아요, 네. 문서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청기를 끼셨어도 필담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보청기로는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청력에서 돌발성 난청이 한 번 더 와서 왼쪽까지 청력을 더 잃어버리니까 양쪽으로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근데 경우였다는 얘기네요.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해서 문소연 선생님 처음에 그 수술을 양쪽 다 하자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생소하긴 했지만요. 교수님께서 진료실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아예 못 듣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수술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네. 우리 문 선생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맞아요. 잘해주셨겠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 그렇게 흔한 수술은 아닙니다. 네. 1년에 한 1000건 정도 이루어지는 수술이고요. 우리나라 1년에 전체에서. 1년에 1000건. 1000건.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청력 재활이 필요한 정도로 난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청이 심하면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새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라는 것은요, 제가 수술을 진행하는 내부 장치와 그리고 바깥쪽에 붙이는 외부 장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외부 장치고요, 바깥쪽에 붙이는 거고, 그래서 내부 장치가 안에 이식이 돼 있으면은 이 외부 장치가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내부 장치로 전달해주고, 그러면 내부 장치가 저 달폐관 안에 제가 전극을 삽입을 하는데 이 전극으로 소리 신호를 전달해서 전극에서 청신경, 뇌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는데, 와. 그래서 마치 관절이 망가졌을 때 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처럼 달폐관 망가졌을 때 인공 달폐관으로 소리를 다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소리로 네. 들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선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들으실 때 이게 약간 기계 음이 나오는 소리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장치를 처음 부착했을 때에는 이렇게 찌지직 소리가 들리면서 좀 기계음처럼 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적응이 되면서 사람 목소리처럼 잘 듣습니다. 적응 시간 네. 이후에는 그냥 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군요. 적응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수술 후에도 청력 검사를 하셨을 텐데. 수술 후에 청력 검사 결과를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어요, 다. 정상이 25까지인데 예. 수술 후에는 30까지 올라갔잖아요. 와. 양쪽 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정상 청력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 들으시고, 더더군다나 양쪽을 다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양쪽으로 들으니까 특히 소음 속에서 언어 인지력도 좋아지고 소리 방향성까지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예.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부모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다 놓이는데요. 네. 선생님, 수술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안쓰러워 하시다가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예, 예, 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수술 이후에는 잘 읽게 되니까 너 진짜 목소리 크게 얘기하더라. 농담으로 얘기도 하시고 아. 지금은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잘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희 어머님께서도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또 동료 선생님들과 소통 잘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아이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이 또 아이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새로운 세상을 만나셨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네, 근데 모두 그래서- 다 인공화우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인공화우 수술을 당연히 모두 다 받을 수 있는데 청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만 난청 기간이 길면은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난청 기간이 짧을 때 빨리 인공화우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난청이 있으시면은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문수연님처럼 수술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난청이 있으시면은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인공화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문소연 선생님 그동안도 뭐 문일준 선생님께 감사 인사 많이 하셨겠지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저한테 정말 두 번째 삶을 주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술 실력도 실력이시지만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또 회복하는 동안에도 교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야. 네. 문쌤도 눈물 흘리시나요? 저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문일준 선생님께 예약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또 적절한 치료 맞습니다. 내리실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문소연 선생님이 새로운 세상 만나신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리는 새로운 소통,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만나셨으면 세상. 좋겠습니다. 네. 좋은 치료해 주셔서 또 우리 곁에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의 문일준 교수였습니다.